통문 부는 좌명자야니 부 소요귀를 영혹 부종이면 나한 있고, 혹은 어떤 사람 혹자가 있어요. 그래서 혹하면 이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부라고 할 때 부자는 원래 기록하는 장부를 부라고 하는 건데, 사또 같으면 사또 밑에 보자는 부사또 같은 게 부예요. 부. 그러니까 총리 있으면 부총리가 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는 좌영, 영은 그 곳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장관이라면은 장관이 영이고 그 장관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부인데, 부는 영을 도울 자자니까 도와주는 자이다, 사람이다. 부 소요기를 영혹 부종이면, 근데 부가 보좌관이 소요기 하고 싶은 것을 영 장관이 혹 부종, 혹시라는 뜻이 있때는 이런 게 이제 한문이 어려운 거. 맨 앞에는 어떤 사람이고 여기는 혹시라는 뜻이. 혹시 부종 따르지 않으면 나라고 발음되기도 하고 내라고도 발음되는데 대체적으로는 나라고 발음해요. 어찌 나, 하자도 어찌 하자예요. 그래서 나하 있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천 선생이 대답하기를 당이 성이 동진이라. 이때 당은 마땅히 성의 진실된 뜻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동지, 그를 움직여라. 마음일 때는 동자가 감동시키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정성된 뜻으로 그를 감동시켜라. 우리말로 하자면 성의로 마음을 움직여라. 그러면 성의가 뭐냐 나와야 될 거죠. 금, 영여, 부, 부라는 변시, 쟁, 사이라. 지금 영과 부가, 장관과 보좌관이 불화, 조화롭다라고 그랬죠. 조화롭지 못한 것은 변시, 곧변 뭐뭐이다시, 바로 뭐뭐이다. 쟁사의, 다투다, 사이를 다투다. 사이는 개인적인 뜻이니까 개인적인 뜻을 다투는 것이다. 의역하자면 개인적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를 따지자면 남편이 장이고, 그죠? 아내가 지금 여기 있는 보좌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분쟁이 생긴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개인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은 시읍지 장이니, 영은 장관은, 사또는 그 고을의 장 우두머리이니, 능 이사 부형지도로 사지하여 과즉 귀기하고, 만약 사부형지도, 사부형하면 부형을 섬기는 도로서, 사부형지도 하면은 부형을 섬기는 도로서 사지, 그를 섬길 수 있어서 과즉 잘못이 있다면 귀기, 자기에게 귀 돌리고, 선즉 유공 불기어령하여, 잘하면, 이때는 과에 상대되는 말이니까 착하면이 아니라 잘하면 유공, 오직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불기어령, 영에게, 장관에게 불기, 돌아가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장관에게 돌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잘한 결과물이 장관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봐 걱정하여 적차성이면, 이 성의를 쌓아가면 기유부득 동인일이요. 어찌 사람을 이게 이제 우리말로 아까 이게 동자가 감동하다, 움직이다 동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부동하면은 감동시키지 않는다 이 말.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득인 하면은 사람을 얻다인데, 그렇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얻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려면 요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할 수 없다예요. 득자는 캔이니까. 그래서 부득하면 할 수 없다. 사람을 감동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마 모르고 쓰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재밌게 쓰려고 이걸 바꿨거나 아니면 오다가 글을 대필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졌거나 해서 문법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의역하자면 어찌 그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어줄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아내 의견 충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 일을 처리하다가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아이고 여보 그거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됐어. 그럼 아이고 이건 전부 당신이 잘나서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라고 다 축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여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주장을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서로의 사의, 개인적 생각이 다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은 그 마을에, 그 고을에, 그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마 효과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안례 문 인민한데 유안례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인민, 백성에 임하다라는 건데 직역하자면 백성에 임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우리말로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임은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백성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삼인으로 각득 수기정이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삼인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득할 수 있다. 수 무슨 숫자죠? 보낼 숫자죠. 원래는 그렇죠? 보내다, 뭐 바치다 라는 뜻이니까 기정 그 뜻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기정 그 기자가 그거 재미없으면 자기라고 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또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이게 인민의 방법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최대한 노력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나는 장사해서 요 정도 돈은 벌고 살아야지 하고 죽어라 장사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벌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인민이다라는 거예요. 문 어리한데 다음으로 물었어요. 관리를 이때 어짜는 불의를 어짜니까 관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기 경물이니라. 우리가 경물 취지할 때 격은 이르다 격자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격자가 여기서는 바로 잡을 격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 자기를 바르게 하다 그리고서 이 써있자는 이 말이 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하고서 경물 이때 물은 남이에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되고 나서 아래 관리를 바르게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상급자가 바른 행위를 하고 나서 하급자에게 너 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기 경물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르게 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너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아라 라고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는 엉뚱하게 행동하고 제발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라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죠? 같은 곳에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진짜 닮아갈까요? 그렇죠? 왜 닮아갈까요? 자꾸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꾸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자꾸 보면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뭔가를 즐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슷해지는 어떤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속에 누구도 있어요?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한테는 실컷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서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느냐? 100% 안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기가 바른 것을 보여주고 나서 잘못했을 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잘못이라는 걸 알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 보고 그렇게 하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정기의견물인 거죠. 네. 자, 포박자라는 책에 영부월이 정관하며 그랬네요. 부와 월은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부는 큰 도끼고 뒤에 있는 월도 큰 도끼 월자인데 부보다 뒤에 있는 월이 더 커요. 부와 월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전쟁의 무기로 많이 썼지만 후대에는 형벌의 도구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요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참형이라고 해서 허리를 자르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여기 이렇게 딱 잘라야 되는데 칼로 툭 자르려면은 이게 안 잘리는 거야. 잘랐다가 또 잘랐다 또 잘랐다가 하면 얼마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죄인도 그렇죠? 큰 도끼 있죠. 큰 도끼 날이 큰 거 칼로 탁 자르면 탁. 우리가 생선 대가리 자를 때 작은 칼로 때리면 그 생선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큰 걸로 딱 잘라줘야 생선에 대한 도리이죠, 그렇죠? 이게 요참형을 할 때 칼로 자를 수가 없어서 큰 도끼로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월이라는 것이 그때 쓰는 형벌의 도구인데 부가 더 앞에 있는 부보다는 뒤에 있는 월이 더 크다고 그래요. 아마 앞에는 좀 작은데 자를 때 꼭 허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뒷발꿈치 벨 형벌도 있어요. 뒤에 있는 발꿈치를 베는 것도 있어요. 아킬레스 건을 잘라내는 건데 그건 큰 도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부 가지고 탁 잘라내면은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궁형도 있어, 궁형. 거시기를 확 잘라버리는, 그죠? 그것도 이렇게 딱 놓고 톡 잘라버리면 톡 떨어질 거 아니죠. 이게 영, 부월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디를 자른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잘라버리면 너무 심하죠, 그죠?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고 조금 더 심하면 뒷발꿈치를 자르고 그러는데 코를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코. 그렇죠. 그래서 비형이라고 코를 이렇게 싹 잘라버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안 잘릴 때 불어가지고 딱 떼고 톡 자르면 톡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이게 잘리면은 아직 저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있지도 않을 텐데 왜 하필이면 코를 자를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얼굴이 천장에서 중심이니까 여자는 얼굴. 그 얼굴에서 코가 중심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것도 자를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코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귀를 자르면 귀를 덮어 가릴 수도 있고 뭐 손목을 자르면 손목을 가릴 수가 있는데 이 코를 자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가 잘리면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집에서 이제 자기 남편만 보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나오니까. 코 잘려가지고 나오면 벌써 저 사람은 웅탕한 짓을 해서 저렇겠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잘린 코를 들고 가서 붙이면서부터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성형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린 걸 들고 여인이 가서 제발 좀 붙여달라. 못생겨도 좋으니까. 그래서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형술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성형의 최초는 코를 붙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믿어도 돼. 시간이 없는데. 영부월이 정간하며 도끼를 영맞이하더라도, 즉 벌을 받더라도, 형벌을 받더라도 정간, 바르게 간언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연산군 때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그 폭정에 영합했지만 김처선이라는 그 내시한 사람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 앞에 간언을 했다가 화살 왼쪽 오른쪽 두 방을 맞고 가슴까지 결국은 맞고 그 간언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부월이 정간이라는 그런 처선이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만이 그 왕은 정책을 수반하는 그 우두머리는 바른 곳으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거정확이 진언이면 차위 충신이 아니라, 거는 원래 차지할 거자죠. 정확은 정음도 소시고 확도 소시인데 어느 때 쓰는 소시냐면은 팽형할 때 쓰는 소시예요. 팽형할 때 쓰는 솥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정확이에요. 작은 솥이 아니라 큰 솥이에요. 이거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솥이 정확이. 그래서 큰 솥에 물을 끓여 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툭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정확이 진언이면, 그래서 솥을 차지 않는다는 거, 솥 안에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진언,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다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면 차위 충신야라. 이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충신은 이런 사람이다. 자, 치가편, 집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볼까요? 사마홍공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범, 비유, 사무대소이 무득 전행하고, 자, 범, 무릇 해도 되지만 모든 해도 되고요. 모두 제자고, 비는 유자가 어리고 비는 지위적으로 낮을 비자인데, 낮고 어린 사람들은 사무대소, 일에 크고 작음에 무 없이, 즉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무득 전행하라. 어머니 못자 아니죠. 뭐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전행할 수 있지 말라. 직역하자면 전행은 오로지 행하다. 득은 아까 할 수 있다니까 오로지 행할 수 있지 말라. 의역하자면 오로지 행하려고 하지 말라. 의역하자면 자기 멋대로 뭔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 필자품어 가장이니라. 물을 품자예요. 이 품자 위에다가 아까 지범자를 집어넣으면 창고 름자가 됐죠. 반드시 가장에게 물어라. 그래서 집에 어린 사람들은 그 일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집에 가장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전행. 그러니까 전행은 마음대로 하는 건 오로지 행하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마음대로 해서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우리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상을 보는데, 할아버지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제사 음식 차려놓고 딱 해서 어머니 제사상 다 차려놓았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어머니 제사상을 어떻게 할까요?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릴까요? 물어보고 나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고 그렇게 차리는 거하고 딱 한마디 차이. 그죠? 그 한마디 차이인데 결과물들은 다르다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냐 시어머니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무득 전행이라는 거. 대객엔 부득불풍요 치가엔 부득불검이니라. 대객 손님을 대접할 땐 부득불 아니할 수 없다.
풍성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가엔 부득불검이니라. 집을 다스릴 땐 검소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득자만 조심하시면 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득불 이렇게 써요. 아니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부득불이라고. 80쪽 가볼까요? 태공왈치는 외부하고 현녀는 경분이라. 어리석을 치 아까도 나왔네. 그렇죠. 어리석은 인이라고 했지만 뒤에 부인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남편을 말하겠죠. 어리석은 남편은 외부 부인을 두려워한다. 공이 아니고 그렇죠. 공은 우리 공처가 할 때 공하고 다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아무튼 부인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강태공은 시기가 그때 사람이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보면 이건 치인이 아니고 현인이어야지만이. 현녀는 경분이라. 어진 아내는 남편을 경한다, 공경한다라고 해서 현녀 경부라고 합니다. 범사노복의 선념기한이니라. 무릇 사노복 종로 종복자인데 사자가 부리다 사자잖아요. 그렇죠? 무릇 종을 부릴 때 선념기한 먼저 생각하라. 기 굶주림과 한 추위를. 그래서 먼저 굶주림과 추위를 생각해라라는 것은 굶주림과 추위는 면해 주고서 일을 부릴 생각을 해라. 그래서 최소한 입혀놓고 배불려 먹여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제일 추잡스러운 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추잡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만 먹고 종을 못 먹게 하면 옛날에 그래서 그 냉면 이야기 해드렸죠. 왜 시골에 사는 종이 이제 서울로 자기 그 양반을 모시고 과거시험 보러 왔는데 과거시험 보려면 좀 일찍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 시골에는 없는 냉면이라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가서 야 가서 저 길동아 가서 냉면 한 그릇 사와라 그런 거예요. 두 그릇 사오라 하면 아까 이야기 선념 기한해야 될 텐데 자기 것만 한 그릇 딸랑 사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도 먹고 싶은데 한 번도 냉면을 못 먹어봤는데 냉면을 사오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종은 둔하다고 그랬는데 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이 생각할 때 자기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다가 젓가락을 가지고 휘휘 저으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보고 이놈아 주인이 젓가락도 안 됐는데 네가 벌써 젓가락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제가 오다가 콧물을 톡 떨어뜨렸는데 거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하면서 이렇게 휘휘 저어오니까 너나 처먹어라 하고 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념 기한했으면 둘이서 맛있는 거 그냥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자효쌍친나기요 가화만사성이라. 우리 가화만사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게 시구절이었는데 이 구절에 짝이 되는 게 앞에 있는 자효쌍친나기요. 자식이 효도하면 쌍친 그렇죠. 두 어버이 양어버이는 딱 즐겁고 가화만사성이라. 다 아시다시피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식이 효도하면 쌍친. 사실 부모가 제일 즐겁잖아요. 그렇죠. 시시 방화발하고 야야 비정nen이라. 시시 때때로 방화발 불이 발 나는 것을 막아라. 그래서 시시는 우리말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불이 발생할까 그것에 대비해라. 요즘도 그렇지만은 요즘 그래도 우리가 전기로 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을 떼어서 하다 보니까 불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재도 뭐 한다고요? 이 재도 또 버리지 않고 쓴다고 또 그 재가 나오면 그 재를 따로 모아두었어요. 헛간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재 나오면 또 헛간에 모아두었다가 또 불 떼고 하다 보니까 이 재가 때로는 불씨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눴다가 헛간에 불이 나기도 하고 아궁이에서 불이 번져나기도 하고
그 굴뚝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불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방화발인 것 같다. 야야 비적내니라. 밤마다 비적내, 도적 적자니까 도적이 내 오는 것을 방어하라, 막아라. 그래서 밤마다 도적이 오는 것에 대비해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관 조석지 조안하여 가이복 인가지 흥첸이라. 관 보다 조석 아침 저녁의 조안 일찍 조 늦을 안자에 그렇죠. 이 안자도 날일자가 여기 들어가면 그렇죠. 잔치 연자 해일자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늦을 안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해가 중천에 떠버렸으면 늦는 거고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잔치를 벌이는 거고. 그래서 조석지 조안 조는 일찍이고 안은 늦은 거니까 아침 저녁이 일찍인가 늦은가를 관 보고서 즉 그 집이 일찍 불 켜지고 늦게 불이 꺼지는가 아니면 늦게 불이 켜졌다가 일찍 꺼지는가 그걸 보고 가히 할 수 있다. 복은 점칠복자니까 점칠 수 있다. 인가지 흥체 흥에 상대되는 글자가 체예요. 일어나다 흥 멸하다 체. 그래서 그 인가 집이 흥 일어날 것인가 채 멸망할 것인가를 가이복 점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이 얼마만큼 부지런한지 그걸 가늠하는 게 뭐죠? 불이 어떻게 빨리 켜지는가 얼마만큼 늦게 꺼지는가 보면 아마도 점친다라는 건 100% 그렇게 장담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럴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고요. 문중자가 말하기를 혼치 논제는 이로지 도야니라. 혼치 말 그대로 혼인하다 혼자에 장가들다 취자니까 혼인하고 장가드는데 논제 재물을 논하다. 이 재물은 말 그대로 결혼할 때 드는 비용, 본수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오랑캐이 오랑캐로 그래서 이로지도 오랑캐의 도이다.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사실은 제일 많이들 논란거리가 여기 있는 혼수, 뭐 예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게 여기서 이야기가 이로지도네요. 결국은 혼수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그 혼수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후대에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된 거고. 자, 안이편 하나만 위에 볼까요? 82쪽. 안의 말 그대로 의리를 편안히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시 가운에 이르기를 부유 인민 이후에 요 부부하고 부자 남편이라고 하지 마시고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는 이게 문장을 전환시킬 때 쓰는 것이니까 굳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릇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무릇 인민이 유 있은 이후에 유민 부부. 자, 뭐 구분 민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서에 보면 이게 눈에 가시가 찔린 모양이다. 그래서 민은 통치를 당하는 사람이 노역을 하다가 당한 그 상처다. 그래서 이는 통치를 하는 사람의 그룹이고 민은 통치를 받는 사람의 그룹이다. 이걸 인민공화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인민공화라는 게 사실 그런 말이죠. 통치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실 되게 좋은 말이겠죠? 인민공화라는 것이 우리가 빨간색을 생각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인과 민은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그런 것인데 구분 이건 이제 범칭으로 쓰자면 백성,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아무튼 무릇 인민이 유 생기다라고 하죠. 생긴 뒤에 유 부부라는 관계가 유 생겼고 유 부부 이후에 유 부자고 부부가 생긴 이후에 유 부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생겼고 유 부자 이후에 유 형제하니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긴 이후에 형제 관계가 생겼다. 그럼 제일 처음이 누구죠? 부부,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에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가 지치는 차, 삼자, 이이라. 일가에 지남은 이 세 가지 것, 이의 하면은 뿐이다 라는 뜻이. 말이의 자에 임의 자에 어조서 자가 붙으면 이의 한 뿐이다. 일가에 지남은 한 집안에 친함은 이 세 가지 관계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와 부모 자식과 형제 간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고 그 가족 위에는 전부 제3자예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동생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되는 그 그룹만 가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자 이왕으로 지우 구족이 개 번호 삼친언이라. 자는 앞에 어디로 붙어예요. 뒤에는 자자는 이 자자예요. 이로부터 이왕. 이왕은 어디로부터 왕카다라고 해서 그 이로 이후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후로 지우 구족. 구족의 지 이르기까지 개 모두 본어 삼친언. 근본 본자지만 여기는 동사로 쓰여서 근본으로 하다, 근본으로 삼다. 삼친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삼친을 근본으로 삼는다. 삼친이란 조금 전에 봤던 부부, 부자, 형제. 이게 삼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족이라고 하는 때는 이제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9구자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일가 친척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 통틀어서 가장 되는 건 뭐라는 거죠? 삼친이요, 삼친. 부부, 부자, 형제가 가장 친해야 될 관계다라는 거예요. 고로 인륜의 위중년이 불가부독이니라.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 위중 가장 중요하다. 무겁다 중자가 아니라 중요한 존재 위인이 불가불 아니할 수 없다. 돈독할 독자니까 돈독하지 않을 수 없다. 돈독한 관계여야 한다.